제가 의사 선생님들만 이렇게 강의하는 곳에 제가 이렇게 쓴다는 게 좀 부담스럽고 되게 영광입니다. 제가 저는 이제 암을 진단을 받았고 또 여명까지도 받았었고, 그리고 진짜 죽는다고 전 죽음을 느꼈었고, 또 죽음보다 더한 고통도 느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살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찾았고, 예, 또 도움도 받았고, 예, 또 제가 또 헤쳐도 나갔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암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좀 더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저는 뭐 네이버 카페도 자연치유 학교라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못 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어떤 질병, 특히 암에 있어서 그거를 극복하는 데는 의사의 역할이 있고 환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이 자리를 마련하신 곳도 다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신 곳인데,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뭐 이런 자연치유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 의사의 역할이 있고 나의 역할이 있다. 의사 선생님 너무 훌륭하게 그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시고, 예, 그런데 의사의 도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상수입니다. 상수. 내가 보편 타당하게 이용받을 수 있는 거죠. 도움받을 수 있는 영역이라면. 근데 치유에서 정말 중요한 건 나의 역할인데, 나의 역할은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암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데 있어서 의사는 우리는 그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건 내가 기본적으로 갖지만, 나의 역할을 알려주는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나의 역할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경험이 지금 암을 진단받고 그 어려운 과정을 해결해 나가고 계신 분들께 나의 역할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걸 효율적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차피 예정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대입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대학 가면 이제 취업을 위해서, 취업하면은 또 승진을 위해서, 또 결혼, 또 애들 육아, 뭐 이런 인생의 다양한 눈에 보이는 예정된 과제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뭐 이런 거를 예상하지 못하죠. 내가 42살 3개월 한 15일쯤에 뇌출혈로 쓰러질 거야. 내가 그때 진짜 열심히 해서 잘 극복을 해봐야지. 이런 걸 우리가 예정해 놓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의 계획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난관이 이제 제 눈앞에 펼쳐졌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일입니다. 제가 2012년 봄, 제가 3개월간 끙끙 앓다가 이제 못 걷게 돼서 이제 암을 진단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저 아산병원에 이제 갔는데, 이제 여명과 함께 이제 저한테 화장실도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움직이면 안 된다. 라는 이제 좀 진단을 받습니다. 그 당시의 충격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죽는 걸 느꼈었고, 제가 죽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최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답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3개월을 끙끙 앓다가 이제 사실 암을 진단 받았는데, 사실은 그전엔 너무 아팠어도 제 일상을 다 해나갔어요. 왜냐면 이게 뭐 근육의 문제고 근막의 문제고 신경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런 치료를 받았었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이건 뭐 시간의 문제다. 뭐 어차피 뭐 해결될 거고 나을 거다. 지금은 되게 고통스럽지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근육의 문제도 근막의 문제도 신경의 문제도 아니라 암으로 나타난 그런 증상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순간, 그 충격은 너무나,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너무 늦었다 해서, 너무 늦었다. 이게 어떻게 손 써볼 수도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옥을 경험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옥이 어떤 게 지옥 같습니까? 제가 도저히 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통증을 느끼는데 그 통증이 오늘이 제일 적은 날입니다. 예. 제가 그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게 오늘이 제일 조금 아픈 날이죠. 왜냐하면 암은 계속 진행될 거고 그 고통은 계속 커질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래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그때 경험한 거 누워서 천장 보면서 오직 죽음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그 시점이 저는 지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 그 지옥 속에서만 있었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치유기를 하나 읽게 됐어요. 근데 치유기를 읽으니까 그 고통이 잠시는 좀 잊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마음의 위안이 되고 또 어쩔 땐 또 자신감도 생기고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그런데 제가 그 맨 처음에 그 치유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단지 부러웠습니다. 그 사람들. 저 사람들은 무슨 운을 타고 났길래 저 상황에서도 어떻게 죽지 않고 나아가지고 이렇게 진짜 생활을 하는지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치유기를 보면서 잠시라도 고통을 잊고 또 토막잠이라도 제가 치유 영상 틀어놓고 자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져서 잠을 조금이라도 더 자니까. 네, 그런데 그걸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근본적인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걸 긍정적 회의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제 죽음을 의심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암종, 병기, 발병부에 관계없이 치유 사례들이 반복되고 재현돼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맨 처음에는 그냥 부러웠다가 나도 혹시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졌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게 분명히 어떤 이 반복되고 재현돼서 나타나는 그걸 어떤 게 있다면 그 공통된 무엇이 있을 거다. 어떤 메커니즘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내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 조건을 이해하고 그 방법을 알고 그 방법들을 내 하루의 삶에 총력을 통해서 잘 구현해낸다면 나도 어쩌면 저 사람들처럼 치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 기대와 희망을 가지면서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뭐 기대와 희망을 갖는다고 통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마약성 진통제가 안 들었던 상황이거든요. 통증이 사라지진 않죠. 그거 뭐 기대와 희망 갖는 통증이 사라집니까? 그런데 지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빠져날 길이 있다는 거를 제가 이해하고 인지한 순간 오늘이 제일 아픈 날이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오늘이 제일 덜 아픈 날입니다. 내일은 더 아프겠죠. 그 다음날은 더 아플 거고 또 그 종착지는 죽음일 거고 그것만을 계속 이제 회로를 돌리는 거죠. 계속 느끼면서.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치유기를 보면서. 그런데 제가 그래서 치유 사례들을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데 치유 사례에서 가장 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자신의 치유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자신의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게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자료에는 98%고요. 외국 자료에도 보통 95%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저의 죽음을 의심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치유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자신의 치유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치유인데 제가 치유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치유된 사람들이 가장 큰 공통점을 제가 하지 않고 과연 치유를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되고 싶어. 그런데 그 세계 최고 요리사들을 보니까 프랑스 어떤 특정 요리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98%. 그러면 나는 뭔 목적으로 해야 될까요? 최고의 요리사가 목적이긴 한데 우선 단기 목적은 그 프랑스의 최고의 요리 학교를 가야 되겠죠. 그 뭔가 비밀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죽음을 의심하지 않는 저에게 나의 치유를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갖고 와야 되는 단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치유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저는 구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 그래 나 죽는다고 생각했다. 오늘부터 나 낫는다. 뇌피셜에서 될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무의식이 지배하고 무의식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득이 돼야 됐어요. 내가 왜 나을 수밖에 없는지 내가 설득이 돼야 내 이 생각이 이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맨 뒤에 나오겠지만 전 그걸 관념적 치유 조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치유되는 건 어떤 방법으로 낫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충족으로 낫는다고 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설득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있어야 돼요. 사례가 없는 이론은 그 탁상 공론이고 공허한 겁니다. 근데 사례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 사례가 있어도 그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게 가능한지를 모르면 그냥 그림의 떡이죠. 그리고 약 올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게 공부를 하면 방법은 다 나옵니다. 그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 방법이 그렇게 그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가장 의문점은 뭐냐? 제가 저를 설득하는 맥점은 이 방법론들이 몸에 좋은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좋은 이유도 있고, 그리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고 할 건데, 왜 낫는지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니, 우리가 몸에 좋은 거 한다고 암이 나을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암 환자들 하시는 거 다 몸에 좋은 거 하지 나쁜 거 하지 않거든요. 몸에 좋은 거 하는 게 암이 낫는 거하고 사실 논리적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반드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이런 것들이 몸에 좋으면 뭐예요? 암이 안 나오면 좀 죽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건 걸 통해서 우리가 낫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법이나 사례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왜 나을까를 정말 고민하고 정말 집중하고 파헤치고 연구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그걸 설득이 됐어요. 제가 수많은 치유 사례와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책과 수많은 논문과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몸의 완벽함에 대해서, 그 완벽함이 왜 무너졌고 그 무너진 완벽함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건에서 무슨 방법으로 어느 기간을 어떻게 하면 치유가 일어나는지를 수많은 치유 사례 이런 것들을 제가 오버랩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 고3 때부터 더 열심히 공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설득이 됐습니다. 암이라는 건 이런 제대로 된 자연치유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 저의 생각이 바뀌었죠. 저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건 치유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을 저는 충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충족이 됐다고 낫는 건 아니지만 나을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지는 거죠. 왜? 내가 프랑스 최고 요리 학교에 들어갔는데 내가 최고의 요리사가 다 되진 않겠죠. 그 학교 나왔다고. 하지만 최고의 요리사가 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이론을 조금 제가 설득된 걸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는 그냥 다 쳐맞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사일에 대한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어 시스템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로 했는데 이걸 놓쳤어. 그럼 우리 미사일을 쳐맞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고도 방어 시스템이 있고요. 저고도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다층 방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몸이 암이 생기면 그냥 죽어야 되는 그런 몸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몸도 암에 대한 다층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암에 걸렸을까요? 이게 다 무너져서 그러니까 이게 작동불능 상태가 되니까 미사일 쏘면 다 쳐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게 무너져서니까 그걸 다시 복원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복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원이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암의 원인을 없애는 이런 자연치유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게 내가 할 역할이다. 의사 선생님들은 암은 결과물이지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건 그 결과를 없애주는 겁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그 감기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바이러스에 한 증상, 뭐 열이 난다든지 근육통이 심하다든지 기침이 많이 나고 가래가 많이 나온다든지 오한이 있다, 이런 거를 환자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 증상을 다스려 주는 거죠. 그 증상을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증상이 너무 심하면 환자가 견디질 못하고요, 폐렴이나 폐혈증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증상을 적절하게 다스려줘야 내 치유력을, 그 원인을 없앨 치유력을, 그걸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문제는 의학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나의 역할을 잘 모르고 못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의사한테 모든 걸 다 맡기죠. 그리고 못 고치면 욕을 하죠. 근데 그건 굉장히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의 역할이 있고 의사의 역할이 있는데 나의 역할을 못하면서 그 결과를 모든 걸 의사한테 넘기는 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고 오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보통 자연치유를 검증되지도 과학적이지도 않고 검증되지도 않은 비과학적인 그런 치료법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그거는 민간요법과 구분을 못하는 거고요. 제가 자연치유할 때 저는 사실은 우리 몸을 공부한 겁니다. 생리학, 운동학, 영양학, 심리학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을 이해하고 그 우리 몸을 이해한 걸 통해서 아주 효율적인 방법, 자연치유 방법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론을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원인을 알아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선 우리 몸은 깡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그 이제 의료 시스템이 워낙 잘 갖춰져 있고 매우 싸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냥 아프면 병원 가서 고치는 거라는 생각이 있어. 살이 찢어지면 병원 가서 꼬매고 연고 바르지 않으면 아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찢어진 살이 아무는 건 의사가 약을 발라줘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그거를 다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수술했을 때 아무는 것도 그 의사들이 그걸 꿰매줘서 아무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스스로 그걸 복원하는 거거든요. 상처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깡통이 아니라 외부와 내부의 여러 가지 침입자와 이상세포들을 완벽하게 제거할 면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면역 시스템은 세포거든요. 면역 세포거든요. 근데 이 세포가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환경을 살게 하느냐는 사실은 내 몸이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걸 먹느냐, 얼만큼 잘 자느냐, 얼만큼 휴식을 취하느냐,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육체 쪽의 세포들의 삶의 환경을 그대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만약에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상세포 외부 침입자들과 거기에 따른 면역 반응을 인한 염증과 여러 가지 문제, 저산수 저체온 고혈당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하면서 우리 세포가 미치진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우선 나의 역할이 첫 번째는 내 몸을 이루는 또 하나의 생명체들, 이 세포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알고 그걸 충족해 주는 노력은 기본 중에 이제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치유 노력을 통해서 이런 NK셀이나 T셀들이나 암을 잡아주기는 이런 세포들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암제로 암을 때려 죽여야만 암이 해결되고 낫는 걸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이 다양한 시스템, 치유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 치유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작업대에서 작업을 한다. 그럼 어떻게 돼 있어야 되죠?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책상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책상에 온갖 오물이 쌓여 있으면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세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포의 환경이 깨끗해야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이든 치유 반응이든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부 독소, 외부 독소에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병들어 죽어버리냐, 그렇지 않고요. 다양한 외부 독소와 내부 독소를 막고 배설하고 해독하는
다양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 습관과 생활 습관을 살고 있으면 이게 오염이 되고요. 예, 오염이 되면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고요. 예, 그럼 거기서 유전자들도 많이 빠르게 망가지고 오류세포, 예, 그 자연스러운 대사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게 암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은 여러 독소와 를 해독하는 다양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자연치유 노력을 통해서 그걸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암은 유전자가 망가진 애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몸은 유전자가 망가졌을 때 그걸 회복하는 유전자 회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그걸 우리 스스로 그 유전자 안에 유전자를 고치는 시스템이 치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 역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가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느냐 못 이루어지느냐를 결정을 합니다. 이게 약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 그 나의 삶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거를 누적하는 게 바로 이런 역할을 제대로 다시 복원시키냐 복원시키지 않느냐도 있고요. 또 하나, 우리는 암을 우리 면역세포가 죽이거나 혹은 항암제로 죽이거나 복사시키거나 방사선으로 태워 죽이거나 수술로 떼서 제거해야지만 우리가 암에서 벗어나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근본 원인은 암세포가 자랄 수밖에 없는, 저는 암화된 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암이 자라기 좋은 몸. 그럼 아무리 없애도 또 생깁니다. 우리가 원바람을 못 없애서 죽는 게 아니라 재발 전이 돼서 죽거든요. 왜 깨끗하게 없애는데 또 생길까요? 암이 살기 너무 좋은 몸인 겁니다. 전 그걸 대표적으로 저산소 저체온 고혈당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된 자연치유 노력을 통해서 암화된 몸을 치유 적합적 몸으로 바꾸면 사실은 암세포도 원래는 누구였죠? 정상세포였지 않습니까? 정상세포는 누구죠? 내 세포 아니었습니까? 내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할까요?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괴로웠으면, 우리 자살하시는 분 있잖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우니까 자살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좀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된 삶을 살면서. 그것이 표현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암을 마지막 경고라, 내 삶의 마지막 경고라. 당신이 지난 삶과 같은 방식의 삶을 산다면 더 이상 나라는 생명체가 지속 가능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었다. 그걸 바꾸지 않으면 이제 끝나는 거다라는 마지막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을 계기로 내 삶을 바꾸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되돌아온다는 게 이게 밝혀졌습니다. 우리 카이스트의 조광현 박사님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되돌아가는 그 암가역화 원리를 규명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자연치유 노력을 통해서 세포의 환경을 바꾸면 얼마든지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 좀 질문을, 퀴즈를 하나 내겠는데, 반나절 안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 미션이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저기 죄송해요. 저기 음소거 됐습니다. 주만야님 음소거 풀어주세요. 네. 네. 반나절 안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 미션이 있다고 해보죠. 근데 걸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걸어서 부산까지 못 가니까요, 반나절은. 근데 그 선택지가 있는데 고급 세단이 있고 킥보드가 있다. 그럼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100이면 고급 세단을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암에 있어서는 대부분 킥보드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킥보드를. 그럼 왜 킥보드를 선택하느냐? 만약에 우리는 이 자동차가 너무 당연하죠. 이게 시동 걸고 악셀레이터 받으면 너무 편하게 간다는 거. 만약에 조선시대 사람이나 원시시대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거를 질문을 한다면 뭘 선택할 것 같습니까? 보나마나 수동 킥보드를 선택을 할 겁니다. 왜?
아니 거의 먼 길을 가는데 이 무거운 차를 밀고 어떻게 가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차가 이 육중한 차가 신사용자 중심 아주 편하게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작동법도 알고 그 메커니즘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사람이나 원시대 사람은 이 육중한 차가 스스로 간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차피 가능하지 않은 수동 킥보드 타고 열심히 고생하면서 가겠죠. 어차피 가지는 못합니다. 킥보드 타고 어떻게 반타절 만에 부산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운전은 우리가 만약에 세단을 선택하신 분은 어때요? 휴게소마다 들리고 낮잠 자고 간식 먹고 가도 시간이 남습니다. 그렇죠. 아주 편하게 가죠. 이게 왜 그러죠? 차는요 아주 친사용자 중심으로 아주 간편하게 운전할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도요 이렇게 현대의 자동차처럼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작동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죠. 건강한 음식 먹어주고 규칙적으로 쉬어주고 잘 자주고 제일 중요한 거 치우적합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치우적합적 생각 습관을 가지면 아주 작은 노력이지만 이런 노력한다고 암이 왜 낫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엄청난 우리 몸의 완벽함이 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치유청사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암이 왜 왔고 암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 암이 우리 몸은 어떤 완벽함이 있고 암에 대한 완벽함이 있고 그 완벽함은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느 기간을 어떻게 하루에 녹여서 일정 기간을 어떻게 하면 치유가 일어났는지를 저는 그 전반을 이해하면 제가 이제 치유청사진이 세워졌다 표현을 하거든요. 치유청사진이 세워지면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저는 쌍지팡이 짚고 오대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모든 거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곳에서 오직 치유에만 전념합니다. 어떠한 근심 걱정도 없이 어떠한 고민도 없이 어떠한 걱정도 없이 치유에만 몰입합니다. 내가 그린 청사진을 그대로 다시 세우는 노력을 합니다. 여기가 제가 있었던 곳입니다. 오대는 700m 고지에서 제가 2012년 5월 초부터 2012년 11월 말까지 제가 여기 복직을 합니다. 제가 한 달 반 만에 뼈통증이 사라졌고요. 3달 반 만에 가볍게 뛸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영원히 걷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11월 달에 복직까지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뭐 하면 암이 낫는지. 그런데 뭘 해도 암은 안 낫습니다. 왜? 만약에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해서 암이 낫는다면 암은 정복된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서 다 나오면 되지. 뭘 하는 게 어렵습니까? 뭐 먹는 게 어렵습니까? 뭘 하는 게 어렵습니까? 암이 낫는데. 그런데 암은 어떤 방법으로 낫는 게 아니고요. 조건의 충족 여부로 낫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이해하고 제가 구현하려고 했던 우리 몸의 암에 대한 방어 체계를 다시 세우는, 즉 우리 몸의 질병에 대한 완벽함의 보건 조건이나 암 치유 조건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히 이건 암에 있어서 더 중요합니다. 관념적 조건이 있습니다. 암은 죽는 병, 나는 암 환자, 나는 죽을 거야. 이런 죽음의 3단 논법 하에서는 치유 시스템이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산삼 할아버지를 먹어도 다 썩어버립니다. 보면 소화흡수가 안 일어납니다. 그거는 뭐 이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다 이런 표현을 저는 쓰는데, 그리고 가장 큰 공통점이 자신의 치유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암에 있어서는 관념적 치유 조건이다. 그런데 그럼 오늘부터 그거 몰랐네, 오늘부터 그럼 나 낫는다 하면 될까요? 그게 안 된다고. 왜?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내가 설득이 되지 않으면 그게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이. 그래서 치유 청사진이 세워져요. 치유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내가 이 암은 죽음이라는 그 3단 노법에서 벗어나서 이런 제대로 된 자연 치유 노력을 통해서 또 현대의학의 도움, 요즘은 지금 암 낫기 좋은 시대라고 하거든요.
3대 요법도 너무나 발전을 했고요. 자연치유를 돕는 대체요법, 그리고 그 기능의학, 한방, 여러 가지 뭐 면역요법 이런 게 너무나 자연치유를 지원하는, 그래서 저는 암 낫기 좋은 시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20년 전에 암 걸렸으면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냥 독고다이로 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암 낫기 좋은 시대.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길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 정서적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정서적 조건은 보통 우리가 음식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학업을 중단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분노, 슬픔, 우울에 빠져서 지냅니다. 여러분, 분노, 슬픔, 우울은 치유적합적 감정 상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수없게 암에 걸려가지고 이 맛대가리 없는 거 먹어야 되고, 재수없게 암에 걸려가지고 내가 하기 싫어 운동해야 되고, 재수없게 암에 걸려가지고 맨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죠.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치를 모르니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한 잔 먹는 이 물의 가치를 안다면 물을 마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겠습니다. 이 운동의 가치를 안다면 그 어떤 약보다 강하다는 걸 안다면 감사하게 기뻐하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숙제가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오늘도 하기 싫은 이걸 또 해야 되고, 저녁에 이제 잠이 들 때는 내일 또 이걸 또 할 생각하면 한숨부터 또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감정 상태에서 치유가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치유청사진이 세워지면 이 가치는 무궁무진한 겁니다. 나의 치유를 넘어서 나의 건강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노력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치유 노력의 가치를 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그리고 욕구가 됩니다. 욕구. 실천하고 싶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 치유는 강력화됩니다. 그리고 정서적 조건이 있습니다. 정서적 조건은 우리가 저는 암을 시험에 많이 비유하는데, 내가 만약에 뭐 사법고시를 준비한다, 10년을 계획하고 들어간다. 그럼 계획한 대로 공부가 저절로 될까요? 하다 보면 우울도 오고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공부를 하는데 성적은 안 오르고 그리고 자신감도 없어요. 이런 어려운 때가 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청사를 세우고 몰입을 하지만 내 외부에 나의 치유를 방해하는 여러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가까운 환우의 죽음, 엄청난 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시한부 선언, 여명, 또 더 이상 쓸 약이 없다든지 몇 개월 남았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멘붕 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어떤 신호들이 있어요. 갑자기 통증이 온다든지, 복수가 찬다든지, 흉수가 아니면 뭐 황달이 온다든지, 그러면 그동안 했던 거 다 때려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암 환자가 통증이 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복수가 차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암 환자니까 당연히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려고 우리가 치유 노력을 하는 거니까 흔들리지 않고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자연 치유는 누적의 힘이거든요. 하루 열심히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했다고 해서 전혀 티도 안 납니다. 근데 이게 누적이 되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우리 종이 하나 찢는 거는 되게 간단하죠. 그런데 한 요 정도 되는 책자도 못 찢습니다. 그게 이 얇은 종이가 합쳐지면 그 천하장사도 못 찢습니다. 우리가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자연치유 노력이 만약에 누적이 되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해결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적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물질적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또 그 에너지가 되게 한 여러 대사적인, 우리 몸에서 다양한 호르몬이든 우리는 뭐 또 머리카락도 만들어야 되고 신진대사도 해야 되고 각 기능을 해야 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여러 대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대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효소, 파이토케미칼, 섬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우리 몸이 완벽함을 유지되고 또 복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또 유기체거든요. 근데 화학물질이 들어오면 그거를
처리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독소가 쌓이고 여러 문제가 생기면 치유작용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제 가공식을 버리고 자연적인 가공을 최소화한 그런 식사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다. 그리고 그걸 다작해서 저는 혈당픽 없는 식사를 얘기하거든요. 샐러드 먼저 먹고 그리고 충분한 물과 함께 신선한 음식들로 먹는다면 그 영양적 치유 조건은 식이적 치유 조건은 충족될 수 있다. 그리고 신체적 치유 조건은 운동, 유산소 운동 기본이고요. 근육 운동 그리고 다른 근골격 우리가 자연 치유는 기능을 높이는 건데 기능은 구조는 기능의 효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골격이 발라질 때 여러 가지 면역이든 순환이든 이런 게 훨씬 효율 좋게 복원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스트레칭 저는 국민체조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과 스트레칭을 같이 할 때 만약에 1시간 운동하는데 유산소 운동만 한다든지 근육 운동만 한다든지 스트레칭만 하는 것보다 훨씬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1시간을 나눠서 해주면 그래서 다양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환경적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음식으로 인한 내부적인 어떤 독소 또 외부적인 독소 또 피부로 오는 거 경피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가 치유가 빨리 되기 위해선 독소들에 대한 공격, 특히 미세먼지 굉장히 문제입니다. 절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높은 날은 밖에서 운동하시거나 조깅하시면 안 돼요. 폐활량을 최소화해야 돼요. 실내 운동,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실내 운동 하시고 그래서 환경적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관계적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가장 밑바탕에 있는 우리가 저는 암이 나아야 행복하는 게 아니라 행복해야 암이 낫는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장 고통을 겪는 것과 행복을 느끼는 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하느냐는 답은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걸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관계적 치유 조건을 치유적합적으로 바꾼다면 치유는 매우 빨리 일어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스트레스도 있지만 과거의 심각한 내가 상처,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현재 나의 여러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걸 잘 극복하는 방법들도 다 있다.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생각은 매우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심 걱정은 사실은 나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심 걱정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이해하고 그게 가능한 로드맵, 청사진을 짜고 몰입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좀 규격화, 모듈화 한다면 1번 마음, 2번 식이, 3번 운동, 비롯한 생활 습관, 4번 여러 요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의학은 여러 치료가 있겠죠. 그래서 1, 2, 3, 4의 요법까지는 나의 영역이고 현대의학은 이제 의사의 영역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1, 2, 3, 4번을 다 버리고 의사한테 나를 맡겨서 왜 암을 못 고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역할을 잘한다면 의사의 역할, 의사 선생님이 해주는 역할이 매우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호 보통 우리 자연치유와 현대학을 양자 선택적 문제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상호 보완적 우리가 증상을 적절하게 제거해주고 도와줄 때 내가 치유에 몰입할 수가 있게 되고요. 내가 치유에 몰입할 때 치료의 성과가 매우 좋아집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요. 이건 빨리 마스터하셔야 된다. 제가 안타까운 건 암 진단받은 지 3년이 넘어가는데 뭐 먹어야 되냐는 질문을 합니다. 아니, 3년이 지났는데 뭐 먹어야 되는지 지금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이건 3개월 안에 마스터하셔야 된다. 2, 3, 4번. 그리고 진짜 핵심은 1번이다. 첫 번째,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치유적합적 감정을 하는 거. 그건 치유청사진을 세우면 가능하고요. 여기 생각의 힘, 이용, 활용 능력 조건은 호흡, 명상, 치유 학원, 대화적 자기체면, 상상요법, 힐링코드, 상상 자기체면, 치유 인지구조, 사슬루키, 치유 조건화, 설정받고 기준화치, 관념받고 해법 이탈 기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치유 적합적 감정과 마음 상태와 그거 생각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쓰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치유를 도울 수도 있고 치료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하는 치료를 도울 수도 있고요. 매우 빠르게 강력한 그런 내가 원하는 암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1번부터 4번까지 이거를 유효족절하게 입체적으로 한다면 아주 훌륭한 그런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거를 시험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하나가 하나의 과목이다. 그래서 꽈락이 나오면 안 됩니다. 꽈락이 나오면 시험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점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커트라인이 100점인 시험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약간 이렇게 어떤 그 부정적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전혀 그거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과목들을 내가 어떤 평균점 이상 내가 해결을 한다면 저는 사실은 벌써 제가 강의한 10년이 넘었거든요. 매우 많은 치유 이루는 분들을 보아왔고 제가 경험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특히 병원에서 재발했다거나 사기거나 한다고 하시더라도요. 낙담하실 필요는 없다. 의학적인 영역은 자연치유가 배제됐을 때의 그런 상태만을 얘기한 거지 자연치유와 현대의학의 조합이 일어나면 기적 같은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저는 많이 봐왔고 또 보고 있고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힘내시고 열심히 나의 영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좋은 예후와 재발을 막고 전이를 막는 그런 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